자, 여러분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라는 건 뭐냐? 자, 압력의 영향하에서 흐를 수 있는 물질이다. 자, 그래서 우리 뉴턴 역학의 이제 어떤 기본 개념을 다룰 때 F는 ma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물체가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면 여기 힘 F를 주게 되면 얘가 다 같이 이 어떤 강체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유체는 어떤 용기에 담긴 흐를 수 있는 물체인 유체,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지점에 힘을 준다고 해서 이 용기에 있는 모든 놈들이 얘처럼 다 같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요 부분 아주 작은 부분 힘을 주면 그 부분만 아주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체의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질량이나 힘보다는 어떤 단위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든지 또는 그냥 힘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넓이에 얼마만큼 힘이 작용하는지와 같은 이런 밀도나 압력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유체의 운동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체를 다룰 때는 주로 질량과 힘보다는 밀도, 압력에 의해서 어떤 운동이 기술되게 되겠습니다. 서술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밀도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단위 부피당 총 질량이다. 단위는 kg per 세제곱미터인데, 자, 10kg per 세제곱미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1m인 부피 1세제곱미터 안에 1세제곱미터만큼 이 유체가 있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유체의 질량이 10kg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물 같은 경우, 물 한번 보세요. 물 20도씨 1기압의 물 같은 경우는 0.998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998kg per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은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어떤 용기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이라는 것은 약 한 1톤, 998kg에 해당한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물은 무거운 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어,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근데 이제 좀 유의할 것이 압력이라는 것은 스칼라 양이더라. 즉, 뭐만 가져요? 크기만 가지더라. 우리가 압력이 힘하고 관계돼 있어가지고 마치 뭐예요? 벡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압력은 뭐예요? 스칼라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압력 그 자체는. 그래서 압력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면적의 크기로 나누어서 그 크기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라는 거는 힘의 단위가 뉴턴, 그 다음에 넓이의 단위가 제곱미터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고 1제곱미터에 1뉴턴 힘이 작용할 때, 즉 1뉴턴 퍼 제곱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파스칼로 다시 하나의 단위로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단위는. 자, 그럼 우리 대기압, 공기에 의한 압력은 얼마에 1.02 곱하기 10의 5성 뉴턴이니까 약 한 10의 5성 뉴턴 퍼 제곱미터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표면에서 1기압이라고 하면 가로 1m, 세로 1m 있죠. 그럼 이 위에 공기들이 땅 지표면을 누르게 되겠죠. 그럼 그 공기에 의한 압력이, 힘이 이 바닥에 가하는 힘이 10의 5성 뉴턴이라는 겁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대기가 희박한 지표면으로부터 대기가 희박한 대기권까지 있는 공기들이 모두 공기에 의한 무게들이 이 지표면을 누르는 그런 힘이 되겠죠. 무게에 의한 어떤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금방 압력이 방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자, 이런 용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모양의 어떤 물체를 넣어요. 그러면 이 각 지점의 압력들은 방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압력에 의한 힘은 방향인데 그 방향은 물체의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미는 방향이에요. 그럼 자, 위에는 수직이니까 이런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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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해요. 여기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얘도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면을 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 크기를 다르게 그렸는데 그 말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힘이 더 많이 같은 면적의 힘이 더 많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뒤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면에 수직하게 되죠. 만약에 이러한 어, 이런 이렇게 육면체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물체가 물에 넣게 되면 그래도 이 표면에 수직인 어떤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방향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뭐예요? 압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각 부분의 힘이 다 면에 수직하게 주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유체가 들어있는 곳에 이런 용수철을 설치하고 이 용수철을 받치는 판이 있다면 이 안에 진공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안에서 이 면에 이 판에 힘을 주는 건 용수철밖에 없죠. 만약에 이 용수철이 어떤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면 유체가 이 판을 밀었는데 얘가 압축돼가지고 어떤 원래 위치에서 L0만큼 압축돼가지고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면 요 유체가 이 판을 미는 힘이라는 것은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에다가 용수철 상수를 곱한 거하고 같죠. 이게 F일까요? 그죠? 요거를 뭘로 나눠요? 자, 지금 유체에 의한 힘이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돼요? 얘가 압력이겠죠. 즉 용수철의 줄어든 길이에다가 용수철 상수 곱해서 면적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압력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유체에 의한 압력입니다. 유체에 의한 압력. 유체에 의한 압력인데 자, 제목이 정지 유체의 뭐예요? 정지 유체의 깊이에 따른 압력이에요. 이 말은 자, 정지 유체라는 것은 흐르지 않는 딱 이 용기 안에 갇혀갖고 이 물이 탁 가만히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깊이에 따른 압력이라는 말은 결국에 내가 다루려고 하는 이 제목 안에 답이 있어요. 뭐야? 유체에 의한 압력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직 깊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유체 압력은 깊이가 같으면 같다. 언제? 정지에 있을 때. 자, 그러면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정지에 있는 이런 용기 안에 들어있는 물이 이렇게 용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 임의로 실제가 아니라 임의로 내가 이 점선 처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런 부피에 지금 2차원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런 부피의 물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물 덩어리는 정지에 있으니까 이 물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뭐 할 거예요? 합력을 이루고 있겠죠. 자, 물 덩어리 한번 봅시다. 물 덩어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물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 덩어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럼 자, 이 윗면, 요 면에 작용한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 유체에 의한 압력을 뭐라고 보냐면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P2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이라는 것은 이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P1A가 될 거고 면적 A라면 그죠? 위에서 작용하는 힘 더하기 이 부피에 해당하는 이런 물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압력이 작용하고 얘도 지구 중력에 의한 무게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게 얼마냐면 자,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이 유체의 밀도에다가 그죠? 유체 밀도에다가 부피에다가 요 물 덩어리의 부피에다가 중력을 곱한 거죠. 이게 질량이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장의 세기,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이게 뭐예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얘하고 아래쪽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 P2A가 서로 같아야
이 덩어리, 내가 그린 이 덩어리는 정지해 있겠죠. 아래쪽 작용하는 힘은 위에서 이 면을 누르는 유체 압력에 의한 힘하고 중력하고 더한 값이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에서 요 P2에 의한 압력이 떠받치는 힘이에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자, 이 V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V는 면적에다가 뭐예요? 요 높이죠. 요 높이니까 이 y2, y1은 요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예요. 따라서 a에다가 이 높이라는 것은 뭐냐면 y2 빼기 y1이죠. 뭐다? y2 빼기 y1이에요. y2 빼기 y1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얘를 0으로 잡고 음의 부호로 써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는 그냥 여기를 0으로 두고 그냥 깊이를 플러스로 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넣으면 P1A 더하기 로 A Y2 빼기 Y1 는 P2A가 되죠. 그러면 A 다 날리면 뭐가 됩니까? P2라는 것은 P1 더하기 로 G Y2 빼기 Y1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높이 차.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거죠. 높이 차.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할 건데 밑에 거 보지 말고 그냥 한번 봅시다. 얘를 내가 여기에서부터 했지만 만약에 이런 물덩어리, 지표면에서부터 본 요런 물덩어리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물덩어리를 찾게 되면 자, 여기에서 압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자,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건 대기압이겠죠. 따라 P1이 P0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요 밑에 넓으면은 수면으로부터의 수면, 요 경계면 있죠? 여기로부터의 깊이를 H라고 둘게요. 그러면 P0 더하기 로우 G 수면으로부터의 깊이 H를 곱한 게 뭐가 돼요? 그 H에서의 압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는 정리하면 어떤 수면이 있고 수면으로부터 깊이 H인 지점에 뭐예요? 압력을 구하라. 그러면 요 부분은 대기압이잖아요. 물 바깥은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P0 더하기 뭐예요? 로 G H를 해주면 요 지점의 압력 P가 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수면 마찬가지로 그럼 꼭 지표면이 아니고 수면이 아니라 안에서 여기하고 여기 두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P1이고 여기가 P2라고 하고 이 사이를 H라고 한다면 P2는 P1 더하기 로 G 여기에 깊이 차이 H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깊을수록 더 압력이 크다는 거죠. 얼마만큼? 요 깊이만큼 로우지 H만큼 항상 더 크다. 근데 이때 로우는 뭐의 유체 밀도입니다. 유체 밀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둬야겠죠. 항상 P는 P0 더하기 로우지 H. 자, 이 P는 수면으로부터 H 깊이에 있는 압력. 얘는 수면에서의 압력인 대기압에다가 로우지 그 다음에 어떤 유체 깊이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둬야겠죠. 자, 그럼 압력을 측정할 건데, 자, 수원기압계가 먼저 있습니다. 자, 수원기압계. 자, 수원기압계는 수원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원이 담겨 있는 어떤 수조가 있다면 요 안에 얘를 이렇게 눕혀요. 그럼 수온을 가득 채우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웁니다. 세워요. 세우면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가득 찬 상태에서 좀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여기 쭉 내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진공, 거의 진공 상태가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시험관을 수온이 담겨 있는데 수온을 가득 담근 상태에서 채운 상태에서 세우게 되면 얘가 수온이 가득 찬 상태에서 쭉 내려오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공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얘에 의한 압력은 0이에요. 이 지점은 뭐가 돼요? B가 0이죠. 이 지점은 0입니다. B 고로 0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음, 여기는 이제 이 안은 여기는 비어 있기 때문에 압력 0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면 얘보다 H만큼 아래인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의 압력은 요 같은 높이에 있는 요 선상에서는 다 어떻다? 압력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요 지점은 밖으로 노출된 이 부분은 누구에 의한 압력이냐면 지구 대기에 의한 압력이 이 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기가 얘에 힘을 줘요. 그럼 이 면은 여기도 여기하고 똑같은 P0 값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P0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자, 어떤 면에 있는 압력, P0를 할게요. P0를 하면 안 되겠다. P라고 P, 여기 있는 압력에다가 로우지 H 한 게 여기에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플러스 앞에서 P2는 P1 더하기 로우지 H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여기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지점에 P1이고 여기가 P2라면 그죠? H만큼 차이 난다면 자 여기에서의 압력보다 뭐예요? 로우지 H만큼 압력이 더 높은 거죠 밑에가. 그러니까는 여기 P0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0라는 거는 대기에 의한 압력은 로우지 H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유체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다음에 요 면으로부터 H만큼 깊이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에 이 면에서의 압력에다가 로우지 H만큼 더한 게 여기서의 압력이니까 그죠? 그리고 같은 면에서는 압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P0라는 것은 0 더하기 로우지 H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압은 로우지 H인데 만약에 우리가 요 액체로서 수온을 썼더니 요 높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760mm 즉 약 수온 기둥 76cm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온일 때의 높이 H를 76cm를 쓰고 G는 9.8을 쓰고 수온의 밀도 1.36 곱하기 10의 4승 kg per 세제곱미터를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P0가 얼마 나와요?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앞에서 얘기했던 1.01 곱하기 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깊이라는 거는 오직 수직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온 기둥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을 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수온을 채워가 있더니 얘가 76cm다. 그럼 얘를 기울여도 수직 높이기 때문에 쭉쭉쭉쭉쭉 하면 수온 기둥은 요만큼 찬다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요 높이가 76cm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직 높이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해서 대기압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열린간 기압계인데, 열린간 기압계. 자, 보세요. 여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체를 채워요. 기체 어떤 미지의 기체를 채워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기체에 의한 압력, 기체 압력, 기압이에요. 어떤 기체 압력, 임의의 기체, 뭐 우리 대기압 말고 이 용기 안에 채운 기체 압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요 기체의 어떤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이 지점에 어떤 뭐가 압력이 미치겠죠. 그거를 P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기체에 의한 압력 P, 이 지점 P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채워요? 자, 어떤 액체를 채우는 거죠. 유체. 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그 밀도가 로우인 어떤 액체를
채워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액체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이 바깥은 뚫려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뚫려 있는 부분은 대기압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지점의 압력이라는 거는 대기압인 P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P0고, 그로부터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얘가 H라고 한다면, 그죠? 요 지점의 압력이라는 건 이 높이 차이, 얘와 얘의 높이 차이를 H라고 한다면, 그죠?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P는 뭐예요? P0 더하기 로지 H가 되죠. 로지 H. 그러면 똑같죠? 앞에랑. 그러면 얘는 P 빼기 P0 한번 보려고 해요. 이번에 P 빼기 P0는 로지 H가 되죠. 자, 이 높이가 만약에 똑같이 나왔다는 말은 이 기체 압력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기압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H가 0이라는 말은. 그죠? 대기압하고 뭐하고 이 기체에 의한 압력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게 0이 되겠죠. 0일 때는 대기압하고 똑같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이 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P가 대기압보다 크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플러스 값이라면 대기압보다 크다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말은 대기압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대기압과의 어떤 상대적인 기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기압력이라고 해요. 계기압력. P에서 P0를 뺀 거. 그러니까 대기압과의 차이를 본 걸 우리는 계기압력이라 합니다. 여기서 그럼 계기압력을 물어보면 로지 H가 되겠죠. 만약에 그냥 임의의 지점 여기를 찾아봐서 한번 해봐도 똑같은 결과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이 지점의 압력을 갖고 한번 측정해보자. 그럼 얘는 P니까 P 더하기 로지 Y1이겠죠. 여기 압력은. 여기가 P고 Y1만큼 미치니까 요 지점의 압력은 이 지점의 압력은 요 지점의 압력은 P 플러스 로지 Y1일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은 얘하고 보면 P0에서 로지 Y2죠. P0 더하기 로지 Y2입니다. 근데 얘가 어때요? 높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정리하면 P 빼기 P0는 로지 Y2 빼기 Y1인데 Y2 빼기 Y1이 아까 뭐였어요? 요 높이 차이였죠. 그래서 얘가 H가 돼서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열린감 기압계고 어떤 유체 압력과 대기압과의 차이를 우리는 계기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원리는 우리가 이제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어떤 갇혀있는 밀폐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용기와 유체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 뭐가? 어떤 갇힌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즉 어떤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것은 현재 압력에서 어떤 특정한 압력이 더 가해지거나 감해지게 되면 뭐예요? 가해지게 되면 그 압력이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 이때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유체가 비압축성이다. 비압축성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있던 힘을 줘가지고 눌러줘도 그 유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이와 같이 어떤 이런 용기 안에 유체가 들어있고 그 위에 어떤 덮개를 씌워가지고 이제 막아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피스톤의 무게를 일단 무시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무시한 다음에 이 어떤 무게가 있는 물체를 올리기 전에 상태를 보게 되면 대기압만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 무게를 무시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P점의 압력이라는 것은 P1이라고 합시다. 물체를 올려놓기 전에 압력이라는 것은 P0 더하기 로지 H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무게가 있는 물체를 올려놓게 되면 만약 이 물체의 무게를 예를 들어 mg라고 하게 되면 이 면적을 a라고 하면 a분의 mg라는 압력이 더 가해진 거죠. 이거를 PEXT라고 합시다. 델타 어떤 외부에서 준 압력 변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압력 변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새로운 어떤 이제 여기 P점에서의 이 같은 지점에서의 압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P0 원래 대기압에다가 무게에 의한 압력 있죠? 그냥 PEXT라고 씁시다. 외부 익스터널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압력 그죠? 추가적인 압력 더하기 뭐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밀도도 변하지 않고 중력 가속도 변하지 않고 이것도 압축이 안 되니까 높이 변화도 없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동일한 P 지점에서의 압력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 거에 처음 거 빼면 P 지점에서의 압력 변화 델타 P는 어떻게 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P, E, X, T 외부에서 가해준 어떤 압력의 변화가 이 지점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지점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다 똑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장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면적이 AI로서 좀 작고 여기는 면적이 아주 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해주는 어떤 뭐가 압력이 여기 다 전달돼서 이 면에도 똑같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떤 여기서 FI라는 힘을 줘서 F input FI라는 힘을 줘서 AI라는 면적에 FI라는 힘을 주게 되면 자, 이 힘에 의한 압력 변화라는 것은 이 면적분의 힘이니까 AI분의 FI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압력이라는 거 여기 그대로 전달되니까 A0라는 면적에 F0라는 AO라는 면적에 FO라는 어떤 힘을 가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힘이라는 그 압력도 역시나 얘에 의해서 전달된 거니까 다 모든 면에 다 모든 지점에 다 똑같이 전달되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F0하고 FI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FI라는 힘을 이쪽에 주게 됐을 때 반대쪽에 뭐예요? 출력에 해당하는 힘, 인풋에 해당하는 힘, 인풋에 해당하는 힘, 아웃풋에 해당하는 힘, 입력에 해당하는 힘, 출력에 해당하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 AI보다 A0가 더 크죠. 그 말은 내가 준 힘보다 AI분의 A0 배만큼 더 큰 힘이 여기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면적이 만약에 AI보다 AO가 만약에 4배다. 그러면 내가 준 힘보다 반대쪽에 나오는 반대쪽에 이 면에 작용하게 되는 힘이 4배가 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 면적이 AO의 면적이 뭐예요? 여기 내가 주는 힘의 면적의 만약 100배다. 100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 주는 힘에 비해서 여기에 몇 배의 힘이 출력된다? 100배의 힘이 출력된다. 즉 내가 만약에 10N의 힘을 주게 되면 여기는 1000N의 힘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나는 10N의 힘을 갖고 1000N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힘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힘의 이득, 뭐의 이득을 봐요? 힘의 이득은 봅니다. 힘의 이득은 있습니다. 요 힘의 이득은 있어. 그럼 근데 일의 이득은 에너지 차원으로 보면 에너지의 이득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해준 일만큼 반대쪽에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은 뭐예요? 자, 내가 준 힘에다가 얘를 밀어준 길이, 그죠? DI만큼 얘를 눌러줬다고 생각해봐요. 이만큼을 쭉 밀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유체가 압축이 안 되니까 요 밀어는 어떤 얘가 줄어든 부피만큼 반대쪽에 늘어나야 되죠. 근데 면적이 넓으니까 얘는 조금만 오를 거예요. 그죠? 요만큼의 부피에 해당하는 것이 요만큼의 부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피는 AI, DI는 AO, DO가 되겠죠.
요런 부피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밀어낸 만큼 반대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죠? 밀어넣은 만큼 올라와야 돼. 왜냐? 비압축성이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은 FIDI 맞습니까? FIDI입니다. FIDI 됐죠? FIDI 내가 해준 일은 FIDI 근데 자 뭐라고 돼요? 자, FI라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 FI라는 것은 델타 P가 AI분의 FI니까 델타 P는 AI분의 FI 또는 AO분의 FO니까 자 델타 P 대신에 뭘 써요? 그 FI 대신에 AI 델타 P 쓸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요게 DI 그죠? 밀어넣은 거리 그죠? 그대로 남겨놓고 할 수 있죠. 또 다르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우리가 AIDI니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AODO로 넣을 수 있죠. AODO 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부피로. 그러면 이렇게 돼요. A0 AODO 되니까 델타 P AO는 뭐예요? F0가 되죠. F5가 되죠. FODO니까 뭐예요? 내가 해준 일하고 F0라는 힘으로 FO라는 힘으로 DO만큼 밀어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1의 이득은 없다. 1의 이득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됐습니까? 이 힘으로 밀어준 거하고 이 힘으로 올라온 거리를 곱한 것은 서로 그 값이 같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해준 일이 뭐야? 반대쪽에 나오는 일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가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유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다르게 이제 부력을 이야기합니다. 부력이라는 것은 어떤 유체에 의한 압력 때문에 어떤 유체에 잠긴 물체가 유체로부터 어떤 받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는 힘을 이야기한다. 자, 어떤 유체가 있고, 얘 유체의 밀도를 로라고 할게요. 로인, P 아니에요. 로예요. 로인 어떤 유체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이미 어떤 물체를 하나 넣었어요. 물체를 하나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넣어봤어요. 여기 넣어보면, 자, 이 수면, 여기 바깥은 이제 여기에 이 표면에서의, 수면에서의 압력을, P, 제로라고 하고 대기압, 자, 여기서부터 요 윗면,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물체의 윗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 y1이라고 하고, 요 아랫면까지의 거리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y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윗면의 압력은 P0 더하기 로우지 y1이 될 거고 이게 P1 윗면이고 아랫면은 P2라고 합시다. P2는 P0 더하기 로우지 y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물체가 받는 유체에 의해서 받는 힘을 한번 보자는 거죠. 유체에 의해서 받는 힘. 자, 그러면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힘은 분명히 뭐가 더 커요? P2에 의한 힘이 P1에 의한 힘보다 크겠죠. 자, 그럼 위쪽으로 힘을 무조건 받을 거예요. 왜냐? P2 아래쪽에 있는 압력에 의한 힘은 위쪽으로 향할 거예요. 왜? 면에 수직하게 주니까. 위쪽에 P1에 의한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높이 차이를 H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P2A 빼기 P1A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이 물체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물체. 누구에 의해서? 유체에 의해서. 이 힘이 뭐냐면 부력입니다. 부력. 위쪽으로 유체에서 작용하는 힘, 부력. 자, 그러면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P2에서 P1을 빼면 로, G, 뭐가 돼요? Y2 빼기 Y1이니까 H의 A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AH가 뭐에 해당합니까? A가 지금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고 H가 이거예요. 즉, 이 물체의
부피죠. 부피 뭡니까? 이거는 로우 G V에 해당하죠. 로우 G V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 부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자, 부력이라는 것은 결국 유체에 의해서 물체가 뜨려는 힘, 유쪽으로 받는 그런 힘인데, 어느 만큼의 크기에 해당하냐면 유체 장기 물체 부피와 같은 유체의 무게. 이 로우가 뭐예요? 유체의 밀도죠. 그러니까 유체 밀도에다가 G 곱하기 부피니까 로우 G V니까 뭐예요? 로우 V라는 게 뭐예요? 물체 부피와 같은 유체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물체의 부피와 같은 유체 무게가 바로 부력에 해당한다. 다시 유체의 뭐예요? 유체 잠긴 물체 부피와 같은 유체 무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유체 잠긴 물체 부피가 얼마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물체가 잠긴 유체가 뭐냐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통해서 이 유체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로우 V 하면 잠긴 물체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질량이죠. 거기다가 G를 곱하는 거죠. 이게 부력이더라. 그러면 모두 다 잠기지 않는 경우도 있죠. 모두 다 잠기는 경우도 있고, 또 가라앉는 물체도 있고 뜨는 물체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완전히 잠겨 있는 경우 금방 했었죠? 잠겨 있는 경우 지금 여기서 부력을 B로 표현했는데, B는 뭐라고요? B는 low, 자, G V더라. low G V. 그죠? 이때 low는 뭐예요? 유체 무게고, 유체 밀도고, V는 잠겨 있는 물체 부피입니다. 근데 low V 하면 잠겨 있는 물체 질량이 아니라 잠겨 있는 물체 부피와 똑같은 유체의 질량이 되죠. 그래서 low G V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물체의 밀도를, 자, 이 완전 잠겨 있는 물체의 밀도를 로 제로라고 하고, 물체 밀도,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잠겨 있는 유체 밀도를 우리가 로우 F, 플로우드로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 부피는 질량은 어떻게 돼요? 로우 제로에다가 잠겨 있는 물체 부피 V, 그죠? 이게 물체 질량입니다. 물체 질량. 그리고 그러면 잠겨 있는 유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것은 유체의 밀도에다가 잠겨 있는 물체의 부피를 곱하면 그 부피와 똑같은 뭐예요?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 무게가 되죠. 그러면 물체가 받는 중력은 여기다 G를 곱하면 되죠. 로 VG가 물체가 받는 중력이고, 로 FV에다가 G를 곱하면 얘가 부력인데, 이것은 잠겨있는 어떤 물체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만큼 잠겨 있는데, 요 부분을 물로 채운다면 요 부피에 해당하는 물은 그 무게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만약에 로우 제로 VG, 그죠? 로우 제로 VG가 뭐보다? 로우 FVG보다, 이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중력에 의해서. 얘는 부력의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부력은 항상 위쪽. 얘가 물체의 밀도가 이 유체의 밀도보다 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부력보다 어떻게 돼요? 크니까 가라앉겠죠. 그럼 만약에 가라앉아가지고 이 바닥에 저울을 놔둔다면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로 측정되냐면 로우 제로 VG 물체 무게에서 뭐를 뺀 로우 FVG를 뺀 것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물체
바닥에 있는 저울에 어떤 눈금에 나타나는 물체 무게가 되겠죠. 이게 겉보기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어떤 물체를 들게 되면 요만큼 그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 무게만큼이 들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low OVG보다 뭐가 low FVG가 되면 얘는 가라앉는 게 아니라 뜨게 되겠죠. 뜨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low FVG.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유체 안에서 가라앉고 뜨고는 그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밀도에 의해서 물체 밀도가 유체 밀도보다 크냐 또는 같으냐 또는 물체 밀도가 유체 밀도보다 액체 밀도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가라앉고 그냥 공중에 떠 있고 유체 속에 떠 있고 또는 아예 완전히 위로 점점 올라가는 떠서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로서 자, 다음 거 먼저 보고 자, 떠 있는 물체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어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즉 부력하고 이 물체에 의한 중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부력하고 중력하고 서로 같더라. 그러면 자, 이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자,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물체가 아래쪽을 받는 힘은 mg죠. mg입니다. 그죠? mg고 위쪽으로 잡는 부력은 잠겨 있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잠겨 있는 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이 지금 잠겨 있죠. 맞아요? 이만큼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h라고 하고 얘가 실제로 지금 앞면에서 봤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잠겨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잠겨 있다고 치면 얘 A라고 하고 얘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의 부력은 어떻게 되냐면 잠겨 있는 놈의 부피 AH죠. 요 길이에요. H는 AH가 요 안에 쪽에 물속에 잠겨 있는 부피가 되겠죠. 부피에 해당하는 물체 무게니까 잠겨 있는 물체 부피에다가 이 잠겨 있는 유체 밀도를 곱하게 되면 얘가 low AH 이게 V니까 얘가 잠겨 있는 물체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 질량이 되겠죠. 여기다가 G를 곱해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부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low에다가 유체에다가 잠겨 있는 부피에다가 G. 즉 그럼 이건 뭐예요? 요 잠겨 있는 요 부피에 해당하는 이 유체 요 밀도 로를 가지는 유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죠? 부피에다가 AH가 뭐예요? 유체 밀도를 곱했으니까 유체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low AH. 그러니까 항상 부력은 뭐예요? 잠겨 있는 부분 부피가 얼마냐? 그 부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곱해요? 지금 이 물체는 어떤 유체에 잠겨 있냐? 그 유체 밀도를 곱하고 거기다가 G를 곱하게 되면 얘가 부력이 되더라. 그걸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유체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때까지 뭐에 대해서 했어요? 정지, 유체에 대해서 했어요. 유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유체가 흘러가는 경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유체 흐름에서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연속 방정식이란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봤겠지만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볼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유체라는 건 아주 이상적인 유체인데 그러한 이제 이런 연속 방정식이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유체의 어떤 특성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다루는 유체는 이상유체입니다. 이상유체는 비압축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밀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통 안에 들어있는 유체에다가 힘을 가해도 양쪽을 막아놓고 힘을 가해도 얘는 어떤 부피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들은 유체 알갱이들은 유체 입자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은 똑같고 부피 또한 압축 안 된 부피도 유지되니까 밀도가 일정하게 되겠죠. 내부 마찰이 없다. 내부 마찰, 점성,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선이랑 정상 흐름, 유선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정상 흐름을 보면 속력, 압력, 밀도가 시간에 따라 무관하게 일정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지점이 있어요. 한 지점이 딱 지정이 되면 이 지점에서 지나가는 어떤 유체 속력이라든지 이 지점의 압력이라든지 밀도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공간만 지정되면 항상 그 값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정상 흐름을 다룰 것이고 유선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상 흐름에서 유체 입자가 흘러가는 경로를 선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선으로 나타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유선 속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유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연결했을 때 이런 같은 유선상에 있는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 뭐예요? 뭐 연속 방정식이라든지 또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 이렇게 이 정상의 유체 입자가 흘러가는 경로를 쭉 연결한 요 같은 유선상에 있을 때에 뭐를 연속 방정식이랑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따 배울. 자,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유체 연속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연속 방정식은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질량이 보존이 된다. 자, 이 말입니다. 자, 질량이 보존이 된다. 자, 이런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간, 이거 원형 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간의 면적이 A라고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던 입자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시간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니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뭐예요? 델타 x라는 이제 거리만큼 이동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랬을 때 얘가 이동하는 속도를 v라고 한다면 v 델타 t가 델타 x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a에다가 면적에다가 요 델타 x를 곱하면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뭐가 돼요? 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놈들의 전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라는 것은 금방 a 델타 x고 AV 델타 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V 델타 T가 이제 델타 X를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간의 넓이가 다른 그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유체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여기 A1이라는 이제 면적이 이제 델타 T, A1이라는 면적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 지점에 V1이라는 속도가, 자, A1이라는 면적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X1만큼 이만큼 이동했다 쳐요. 그럼 여기 밀어주니까 반대쪽에 델타 X2만큼 뭐예요? 이렇게 유체가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을 따라서 지금 가장돼서 그렸는데 순간순간을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얘가 A고 얘가 델타 X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는 A1 델타 X1이 될 거고 이쪽의 면적은 A1이라 합시다. 반대쪽 면적이 작아요. A2에다가 얘가 밀려난 거리 델타 X2를 하면 이쪽에서의 어떤 나온 부피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압축성이라면 밀어넣은 만큼 그 부피만큼 나올 거예요. 같은 질량만큼. 그렇죠? 압축이 안 될 때 밀어 넣으면
그 부피에 해당하는 그만큼이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럼 부피는 델타 V A1 델타 X1 A2 델타 X2. 그러면 아까 X1은 여기 지점에 속도가 V1이고 여기는 V2라면 지금 우리가 호스를 쪼아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빨리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해주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 X1 갈 때 얘는 X2만큼 나오니까 요렇게 X1은 V1 델타 T, X2는 V2 델타 T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T 같은 시간이니까 날라가죠. 그래서 A1, V1은 A2, V2 연속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렇게 유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에다 그 부분에 속력을 곱한 거는 반대쪽 어떤 다른 면적을 가진 부분의 면적에다가 그 부분의 속도를 곱한 거하고 같더라. 자, 그래서 요 AB라는 거 면적 곱하기 뭐를 V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피 흐름률이라고 해요. AV를 뭐라고 하냐면 RV.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피 흐름률이라고 부릅니다. 왜? 자, 여기서 보면 델타 V는 A 델타 X인데 얘가 A V 델타 T죠. 그러면 AV 빼고 놔두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가 돼요? AV가 되죠. 따라서 AV라는 것은 결국에 단위 시간당 부피 변화니까 뭐예요? 부피 흐름률이 되겠죠. 부피 흐름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질량 흐름률이라는 거는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로우를 이 유체가 밀도가 변하지 않는 비압폭성이라면 로우를 곱해보면 자 양변에 로우 AV라는 것은 여기서 로우 AV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델타 T분의 로우 델타 V인데 단위 부피당 질량 얘가 그러면 델타 V분의 델타 M이고 델타 V 델타 T니까 날라가면 로우 AV라는 것은 어떤 면적을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어떤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 흐름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로우 AV를 뭐라고 부르냐면 RM이라고 하고 질량 흐름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피 흐름률, 질량 흐름률.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해요. 요거를 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부피 흐름률을 조금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앞에서 연속 방정식 같은 경우는 질량 보존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베르누이 방정식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를 한번 적용시켜 볼 겁니다. 이제 work done by force 하면은 힘에 의한 어떤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P1이라는 압력이고 여기에 P2라는 압력이 있고 여기에 면적이 A1이고 여기가 A2라면 그래서 여기서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유체가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쪽 왼쪽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한 일이라는 것은 F1 여기서 주는 힘이죠. F1이라는 건 P1 A1이 될 거예요. 압력에다가 면적 그죠? P1 A1이고 얘가 밀려간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밀려간 거리를 델타 X1 하면 F에다가 이제 그 F라는 힘으로 밀어준 거리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근데 F1이라는 게 P1 A1이니까 A1 델타 X1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뭐예요? 면적에다가 델타 X1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V가 될 겁니다. 그죠? P1 델타 V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밀어주지만 얘는 반대쪽으로 밀어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는 힘은 이쪽으로 주는데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이로 가니까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고 힘의 크기라는 건 P2A2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델타 X2 같은 방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P2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총 계해준 일이란 힘에 의해서 계해준 일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힘에 의한 일을 더하는 거니까 P1 빼기 P2가 P2 델타 V가 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서 준 이 압력에 의한 힘에 의한 어떤 일이고, 다시 이제 얘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높이 차이가 y1이라는 위치에서 y2라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직 높이 차이가 y2, y1이라면 중력에 의한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즉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안에 있는 놈들은 어떤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라는 건 여기 있는 놈이 여기에 있는 질량을 이만큼 올려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력에 의한 일이란 요 안에 해당하는 요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둘 거냐면 델타 M으로 둘 거예요. 델타 M. 그리고 지고 y2-y1만큼 높여준 거죠. 근데 중력은 아랫방향인데 물체는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죠. 수직 높이만 관계하죠. 그죠? 그래서 중력이 해준 일이라는 것은 델타 M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 M이라는 것은 요 유체의 밀도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해당하는 부피, 그죠? A1 델타 X1 또는 A2 델타 X2에 해당하는 여기서 본 요 델타 V의 값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델타 M이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에다가 지금 델타 V만큼을 곱한 게 되죠. 델타 M 대신에 로우와 델타 V를 쓴 거예요.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힘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임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여기가 이제 V1이고 여기가 V2라고 해보면 자,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죠? 여기는 2분의 1 델타 M V2의 제곱이고 요 위에 부분은 처음은 뭐예요? 2분의 1 델타 M V1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델타 M을 로우 델타 V로 바꿔주면 얘를 로우 델타 V로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일 에너지 정리는 자, 걔 해준 로우 델타 V라는 질량, 즉 델타 M이라는 요 질량에다가 물체를 볼 수 있죠. 이런 물체의 외부에서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일 에너지 정리죠. 그래서 자, 전체 해준 일을 여기에 넣고 중력에 의한 일도 여기에 넣으면 그게 운동 에너지 변화만큼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만큼 발생합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얘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1-P2 델타 V 즉 W 아드 포시스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 더하기 델타 E의 INT 더하기 델타 ETH인데 얘네들은 없으니까 델타 K 얘랑 델타 U는 얘 사실 넘기면 플러스 로우지 Y2-Y1 델타 V가 되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죠.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지점의 압력 그리고 어떤 기준점으로부터의 그 위치의 높이 그죠? 높이 그 다음에 그 위치의 속도를 V1이라고 한다면 압력 더하기 로우지 뭐예요? Y1 그죠? 더하기 2분의 1 로우 V1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압력과 어떤 밀도 이런 어떤 물리량을 사용해서 유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이제 정의한다면 어느 한 지점에 P 더하기 그 다음에 로우 G 그 지점의 어떤 기준점으로부터의 Y 그 지점의 어떤 Y1이라 합시다. Y1 더하기 2분의 1 유체의 밀도 그 지점의 속도의 제곱 한 게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유선으로 연결된 경우에 자 여기서도 얘가 사실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유선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점에서의
압력 더하기 로지 y2 그 지점의 높이 y2인데 이 y2와 y1은 같은 기준점. 얘 같은 경우 보면 요걸 기준점으로 한 거죠.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0으로 넣으면 되고 얘는 y2-y1을 넣으면 되겠죠. 하여튼 어쨌든 같은 기준을 넣으면 돼요. 더하기 2분의 1 로 v2 그 지점의 속도 제곱. 이게 항상 일정하더라. 그죠? 이게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다는 얘기는 얘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같은 유선상에 있을 때, 같은 유선상에 있을 때 얘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요거 의미를 지금 잘 모르겠더라도 조금 기억을 반드시 조금 중요하구나 기억을 조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체 부분은 이제 한번 정리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1시간 강의로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보고 이것저것 조금 찾아보면서 이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강의에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또는 질문을 정리해서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